안녕하세요. 딥다이브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받은 회계 자료 있잖아요. 모듈 3. 이걸 보면서 주주지분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아, 네. 스탁홀더스 에퀴티. 이게 기업 재무상태표에서 회사의 진짜 주인 몫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주주지분, 그러니까 회사의 순자산에 대한 소유주, 주주의 권리가 정확히 뭔지, 또 그 구성 요소들, 뭐 자본금이니 이익잉여금이니 하는 것들이 뭘 의미하는지 좀 파헤쳐 보는 겁니다. 네, 단순히 용어만 아는 게 아니라 이 숫자들 뒤에 숨겨진 이야기, 그러니까 회사가 어떻게 자금을 모았고 또 이익은 얼마나 쌓아왔는지 이런 흐름을 같이 짚어보는 거죠. 여기 보내주신 캐피탈코프 재무상태표가 좋은 시작점이 될 것 같네요. 좋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주주지분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에 대한 주주의 원리,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 순자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주주지분 항목들이고요. 캐피탈코프 예시를 보면 딱 나오죠. 자본금, 추가납입 자본금, 이익잉여금, 뭐 이런 것들요.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자본금, 캐피털 스탁이네요. 이건 뭔가요? 자본금은 법적으로 회사가 최소한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라 하고 정해놓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크고요. 아, 일종의 최소 안전자본 같은 거군요. 없다면 설정가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회사가 발행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주식수, 즉 수권 주식이랑 실제로 발행한 발행 주식,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돌고 있는 유통 주식을 구분하는 거예요. 아, 근데 다 다른 거군요. 그럼 실제로 주주 권리에 영향을 주는 건 유통식 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의결권 행사나 배당금 계산 같은 건 다 유통 주식 수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 주식들도 다 같은 주식이 아니잖아요. 보통주랑 우선주가 있던데요? 맞아요. 보통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주식이죠. 의결권 있고 회사 잘 되면 같이 돈 벌고 안 되면 같이 손해보는 기본적인 소유 지분이고요. 네. 반면에 우선주는 이름 그대로 좀 우선권이 있는 주식이에요. 배당금을 먼저 받거나 회사가 혹시 청산하게 될 때 자산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가 있죠. 근데 우선주도 종류가 엄청 많던데요. 뭐 누적적, 비누적적, 첨가적, 이건 뭔가요? 아, 그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크게 보면 배당받는 방식이랑 나중에 회사가 다시 사갈 수 있는지 뭐 이런 조건들에 따라 나뉘는 거예요. 배당 방식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누적적이라는 건 뭔가요? 네, 누적적 우선주는 만약 회사가 어떤 해에 배당금을 못 줬잖아요. 그럼 그 못 받은 배당금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나중에 회사가 배당을 할 여력이 생기면 보통주 주주들한테 주기 전에 이 밀린 배당금부터 줘야 하는 거죠. 와,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약간 빚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잠재적인 부채 성격이 좀 있는 거죠. 반대로 비누적적은 못 받은 배당금은 그냥 사라지는 거고요. 참가적은 정해진 우선 배당률 외에 회사가 이익이 많아서 보통주 배당을 많이 할 때 추가로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요. 비참가적은 딱 정해진 만큼만 받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럼 상환 조건은요? 상환 가능이랑 의무 상환이 있던데 상환 가능 컬러블은 회사가 원하면 정해진 가격으로 그 우선주를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거예요. 회사 선택이죠. 근데 의무 상환 맨더토리 리디머블은 달라요. 이건 만기가 되면 회사가 반드시 그 주식을 상환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거의 부채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회계 기준에서도 의무 상환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본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부채인 거죠. 이거 분석할 때 꼭 주의해야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네요. 다음 항목은 추가 납입 자본금 APIC인데 이건 뭔가요? 주식을 액면가보다 비싸게 발행했을 때 남는 돈인가요? 맞아요. 주식의 액면가액은 사실 그냥 형식적인 금액일 때가 많거든요. 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때 투자자들이 이 회사 가치는 액면가보다 훨씬 높아 라고 생각하면 액면가보다 더 높은 가격의 주식을 사겠죠. 그때 액면가를 초과해서 회사가 받은 돈, 그게 바로 추가 납입 자본금이에요. 아하, 투자자들이 회사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주식 발행 말고도 뭐 자기 주식 처분이익 같은 것도 이 항목에 포함될 수 있고요.
자, 그럼 다음은 이익잉여금 (retained earnings). 이건 비교적 익숙한 개념인데요. 회사가 창업하고 나서 번 돈 중에서 배당 안 하고 회사 내부에 쌓아둔 돈이죠. 네, 맞습니다. 회사의 누적된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만약 마이너스면 결손금, 데피시트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이 이익잉여금 중에 처분 제한 (appropriated이라고) 따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던데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그건 경영진이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특정 목적, 예를 들어서 뭐 공장을 새로 짓는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생길지 모를 손실에 대비한다거나 이런 용도로 쓰겠다고 찜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걸로 배당은 못합니다라고 주주들한테 알리는 거죠. 일종의 예고 같은 거군요. 자금 사용 계획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네, 그 목적이 달성되거나 필요 없어지면 다시 일반 이익잉여금, 즉 배당 가능한 돈으로 돌아가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건 좀 어려운데 단기 순이익은 아닌데 자본에 영향을 주는 항목들을 모아놓은 거라고요. 네, 정확해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해외에 자회사가 있는데 환율 변동 때문에 외화자산 부채 평가액이 달라졌다거나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일부 증권의 가치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들. 이런 건 아직 실제로 돈이 들어오거나 나간 건 아니지만 회사의 순자산 가치에는 변동을 주잖아요. 네네. 그런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손익들을 단기 순이익과는 별도로 이 AOCI 항목에 누적시켜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하, 이제 좀 감이 오네요. 자, 마지막으로 자기 주식, 트레저리 스탁. 이건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을 다시 사들인 경우를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회사가 이미 발행했던 자기 회사 주식을 시장에서 다시 사서 보유하는 건데요. 이건 좀 특이하게 주주 지분 전체 금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이에요. 왜 차감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 주식을 갖고 있는 건데. 자기 주식은 의결권도 없고 배당도 받을 수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유통되는 주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체 주주 지분에서는 빼주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회사는 왜 자기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걸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주가가 너무 낮다고 생각해서 주가를 좀 받치려고 하거나 아니면 유통 주식 수를 줄여서 주당 순이익 EPS 같은 지표를 좋게 만들려는 목적도 있고요. 또 직원들한테 스톡 옵션 주려고 미리 사놓는 경우도 있고.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요? 원가법이랑 액면가액법이 있더던데. 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의 기업 한 95% 정도는 원가법을 써요. 이건 그냥 자기 주식을 사온 가격, 즉 원가로 기록해두는 방식이에요. 나중에 이 주식을 더 비싸게 팔든 싸게 팔든 그 차익이나 차손은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자본 항목 내에서 직접 조정하고요. 손익계산서에는 안 나타나는 거군요. 자본 내에서만 움직이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원가법의 특징입니다. 재밌네요. 그리고 기증 자기 주식이라는 것도 있던데요. 주주가 회사에 주식을 그냥 준 거요? 네, 가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주가 회사에 자기 주식을 무상으로 기증하는 거죠. 이때는 공정가치로 기록하면서 추가 납입 자본금을 늘려요. 결과적으로 총 주주 지분 금액 자체는 변하지 않는데 유통주식 수는 줄어드니까 주당 장부 가치는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죠. 와, 정말 주주 지분이라는 게 단순한 숫자 하나가 아니네요. 자본금, 추가 납입 자본금은 회사가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를 보여주고 이익잉여금은 그동안 얼마나 잘 벌어서 쌓아왔는지, AOCI는 아직 실현 안 된 가치 변동, 자기 주식은 또 회사가 자기 주식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다 스토리가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주주 지분의 구조를 잘 이해하면 이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나 성장 과정, 또 앞으로 배당을 얼마나 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지고 마무리할까요? 아까 자기 주식 매입이 유통 주식 수를 줄여서 주당 순이익 EPS를 높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경영진이 자기 주식 매입을 결정할 때 물론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도 있겠지만 혹시 이런 EPS 같은 재무지표를 단기적으로 개선하려는 다른 의도나 경영진의 성과평가와 관련된 요인 같은 건 없을까요?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 이 자기 주식 매입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